여러분 안녕하세요. 137강입니다. 지금 가축사료 편에서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요. 그래서 사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그 사료 만드는 사료 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인데요. 사료 자원 종입니다. 그에 앞서서 자원 종류 사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주재료 이제 닭사료를 만드는데 그 주재료입니다. 단백질 공급, 그 다음에 기호성 먹이, 보리나 청치, 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뭐냐 그러면 이제 기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닭들이 제일 먼저 이제 먹는 제일 좋아하는 날고기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 아마 보리나 청초 같은 게 이제 보통 10%또 내외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주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선택재료는 뭐냐면 단백질 고단백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필수 주재료서 보통적으로 우리 있는 주변들 자원 아닙니까? 이거 한데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 했을 때 이제 선택으로 쓰는 겁니다. 단백질 부족했을 때요. 근데 왜 이거 선택이냐면요. 이 콩이 45%고 어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대 뭐 30%, 50%까지도 있거든. 동해 등에도 막 굉장히 높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로 쓰는 거죠.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이다. 그래서 선택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필수 재료는요. 필수 영양에 비해서 다양성 영양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쌀겨, 깻무, 뭐 칼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석분은 이제 닭의 소화 쓰는 거고요. 부재료는 뭐냐면 이제 프리바이오티스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티스 아니면 프리바이오티스 먹지 않습니까? 미생물, 장애 미생물 가축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양성 영양이 되는 이제 과일박이나 풀 같은 거, 채소박, 해초류 이런 것도 이제 사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들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이제 가축사육에서는 그런 없는 용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요. 자, 포만감. 조류가 30에서 70% 소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열매 먹고 다른 데 똥을 싸면 이제 씨앗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 이 보리나 청초 같은 아니면 이제 이런 콩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양 외에 이걸로 또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지 않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흑사료, 왕겨 아니면 톱밥사료. 흑사료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숙성시켜서요. 그다음 왕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쓴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판 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자제하실 겁니다. 뭐 병아리사부터 뭐 중병아리, 큰 병아리, 산란초기, 산란중기, 뭐 육개, 산란후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료 회사마다 이제 단백질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국내 시판 사료 가격은 아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번에 자연재해 때문에 거기다가 우크라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 폭등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료 가격이 2년에 비해서요 거의 뭐 50% 이상 올랐습니다. 400원대 500원 했다가 지금 어떤 데는 700원. 제가 이제 그 닭사육 카페에다가 이제 지금 지역의 사료 가격이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좀 요청한 댓글을 좀 달아달라 했더니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양에 분이 725원, 김제에 있는 분이 700원. 그냥 통영에서는 이제 825원. 아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섬 지역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키로당 820. 지금 500원대 먹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잡십시오. 우리가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치죠. 우리가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청치가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쌀아기가 있을 것이고요. 백명한테 쌀. 또 묵은 쌀입니다. 아마 그 도시권에 보면 이제 쌀을 이제 그 갖다 놓고 먹여서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조금 이제 이게 그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뭐 팁으로 드리면요. 지역에 있는 그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의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당근 같은 데 보면요. 이걸 요청하는 글을 올리시는 거 아니면 이런 나눔이 꽤나 올라오거든요. 어떤 분은 뭐 닭을 뭐 좀 키우는데요. 이걸로 다 조달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벼. 아마 벼 이렇게 먹이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벼 먹이면 이제 소화 안 되고 문제가 있다. 장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134강에 때 제가 소개했습니다. 소화 기간을 굉장히 굵고 길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만 해도 20년 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창업기획만 10년 동안 1,000원짜리 해놨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뭐 교육시키니까 막 항의도 받았습니다만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사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병아리 때부터 어떻게 키우는지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만 문제 없다는 거. 겉보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겉보리 쓴다니까 이게 장에 문제가 있다 뭐 고치니까 폐사시킨다 뭐 그래서 뭐 누가 가르쳤냐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문제 있으면 이게 항의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 없더라고. 저희 방식에서는요 보리 같은 거 쓸 것이고요. 그다음 밀. 제가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가격 지금과 같이 곡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우리 밀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에 국제 곡물 가격이 뭐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이 안 팔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닭사육 하자 그러니까 밀이 이게 전분이 많고 이제 이렇게 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여서는 안 된다. 이걸 먹여더라도 몇 퍼센트지? 저 같은 경우 1, 20% 30%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닭 다 죽인다 했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화기관 키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걸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제 가격이요. 1년에 우리가 GM 옥수수만 1,100만 ton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해서 이렇게 재배하시는데 적진 않죠. 쉽진 않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요. 기장 같은 거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총채벌입니다. 아마 소 사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우죠. 재배하다 보니 사육하다 보니까 이런 공유아래라 그러죠. 하얗게 보면 이제 논 같은 데 있는 이거를 이제 팔아할 때 이제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소를 먹이거든요. 근데 씨앗으로도 많이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치보리도 쓰고요. 그 다음에 미강, 쌀, 백미를 하는 거에 나온 하얀 이런 쌀 굉장히 영양이 많은 다음에 쌀겨. 미강은 아니고요. 쌀겨는 왕겨 그 다음일 겁니다. 그런데 쌀겨 뭐냐면 미강하고 왕겨하고 섞인 겁니다. 그걸 쌀겨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해서 아마 미강도 따로 나옵니다만 쌀겨가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도전 공장에서요. 그러면 쌀겨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깻묵. 아마 지역에 이런 방앗간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 영양도 많고요. 그런데 변질이 잘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멸치 같은 거 있죠. 남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경우는 동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황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또 단백질이 괜찮으니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분입니다. 아까도 했으면 선택재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분은 단백질이 굉장히 높아서 최고의 사료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아까도 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치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했는데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선택적으로 쓸 수밖에 키로당 쉽지 않습니다. 농가들 제일 싸게 가져오는데 1,500원대니까요. 자, 동해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하니까 1,000원대도 씁니다. 어떤 데는 이제 700원까지 쓰신 분도 계신다. 그런데 이제 먼 지역은 안 되겠죠. 그런 동해 등의 차육장이 바로 옆에 있다면 이것도 대치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 분말된 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아까도 있습니다. 날고기 이런 단백질 부족했을 때 특수 상황에서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고추씨입니다. 고추씨는 이게 우리가 계란의 난황 색깔을 녹게 보통적으로 우리가 색깔 영랑이라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주황색까지 진한 거 이게 보면 이제 색소를 먹이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연 색소로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 색소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 축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좋은 먹거리 한다면 이런 고치 쓰는 방법도 있고요. 황토 황토국수 쓰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습성 기술 해가지고 원원적 미생을 포집하고 쓰는 게 좋겠죠. 이거 쌀개라든가 비제해가지고 숙성 사료로 흑사료로 만드신 게 더 효율적이라 봅니다. 자, 석분 이제 꼭 놓쳐. 천명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적으로 쓰시고요. 꼭 농가들 보면 가끔 쓰시는 분 계십니다. 자, 칼슘 이거는 난가 계란 껍데기죠.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란을 좀 튼실하게 하는 쪽에 쓰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구운 칼슘입니다. 굴 껍데기 같은 건 이제 고온에 구운 거고요. 그런 가격이 조금 오르지만은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새싹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밀이라든가 아니면 보리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재배하고 아니면 가공한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접 이렇게 밀어 해가지고 싹을 키워가지고 겨울에도 1년 내내 먹이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계란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1,000원짜리 2,000원 계란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왕겨입니다. 아마 왕겨 쓴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거 항의도 받고 어떤 글들은 카페에도 그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거 정말 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 뭐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왕겨 먹이 가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소화기관 134강 참가하십시오.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농가들 뭐 정말 수천 농가들 지금 수백 농가들 이게 쓰고 있거든요. 왕겨 그대로 쓸 때 그냥 쓰는 것보다는요. 바닷물에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담갔다가 쓰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면 더 효율적이고요. 자, 포만 감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비지 사료. 자, 같이 있죠. 우리가 콩이 45% 단백질이죠. 이거를 비지했을 때 우리가 가공에 아니면 뒤에 그 과정에 두부 만들 때 과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통 5에서 20%까지 나옵니다. 단백질이. 그러니까 뭐 곡물이 보통 10%대니까요. 굉장한 거죠. 이것들이 이제 버려지는 것도 많으니까요. 거의 뭐랄까 노동요로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다음 비지 오래된 그 쌀게 같은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면 최고죠. 이거는 뭐 그냥 대사물질 굉장히 청성됐거든요. 이거는 뭐 정말 최고의 사료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 제가 앞서 이제 쌀게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건 뭐 최고의 사료입니다. 이제 먹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염곡물 이렇게 오염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료 못 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오염곡물 사료 만든 거 이제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잉여곡물 올해 이제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1kg 저 1톤이 이제 소요인데 뭐 10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랄까 오염이랄까 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앞서 제가 소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깻무. 자, 유지방이 많다 보니까 금방 이제 산화가 되겠죠. 부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깻묵 비지사로 만들었다가 저장하시면 더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흙사료입니다. 흙을 그냥 쓰는 것보다 아까 황토같이 흙을 이제 비지나 쌀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요. 숙성사료 만드시고 비지사료에 참고하시면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시면요. 흙사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시라는 거. 그럼 흙이 풀사료입니다. 1년에 풀 먹인다면 뭐 최고의 가축사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요. 풀 확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고속 기계를 해서 아주 분말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거두기 힘들지만은 참고하십시오. 자,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당근 주스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주스를 만들거든요.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숙성 기술 해가 또 보관했다가 1년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비트라든가 케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저장했다 1년을 먹일 수 있다는 거. 과일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과, 박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닭들이 먹기 딱 좋거든요. 이거를 보면요. 주산지에 보면 어떤 분은요. 바로 옆집에서 이렇게 대량이 나오는데 쓰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겨울에 풀을 안 먹이세요. 못 먹이세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과일박이 넘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숙성 기술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했다가 쓰면 좋겠죠. 이게 뭐 청초액 맹 이거는 이제 물로 저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저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콜리인데요. 이렇게 물로만 해도 몇 년에도 이렇게 부패가 안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위에 층은 이제 분해되다. 전데 전체를 또 분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쓰는 방법이라는 거. 뭐 설탕, 뭐 소금 안 넣고 그냥 물로만 이제 뭐 썩지 않게 이제 보관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마찬가지 이런 밀감 같은 거 저거는 이제 올해만도 제가 2톤 정도 보관했습니다. 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2년, 3년 전에 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숙성 기술을 활용하면은 부패 안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유청입니다. 초유. 이런 우유 같은 게 이제 젖소목장 같은 게 많이 버리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위에는 유청 아닙니까? 완전 단백질 덩이거든요. 가운데 물같이 형성되고요. 밑에는 순두부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고단백이면서 효율성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 골본이나 혈분 같은 건 우리가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이제는 그 가축사에게 사료를 거의 안 씁니다. 대신에 이런 유청 같은 건 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풀을 1년에 먹을 수 있는 최고죠. 뭐 닭사육에 아니면 가축사육이시면 이런 청초 풀을 먹이는 누구나 하지만은 우리나라 힘듭니다. 뭐 5월 달부터 보통
10월 달이면 뭐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풀을 먹이는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풀을 먹이는 게 최고의 사육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채소고 아까 과일밥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얘기했던 5천 원짜리 10,000원 뭐 질병 치료에 필요한 유정란 생산하는 제일 기본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을 이런 그 뭐랄까 엽록소 이런 식이섬유에 이런 거를 먹일 수 있냐 없냐는 게 차이가 그 큰 제일 큰 그 차이죠. 사육의 기술이고요. 또 노동의 대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또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아까도 있으면 자연재해 증가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우크라 사태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식량이나 사료 거의 75%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1년에 뭐 1,720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 안 하면 닭을 못 키울 정도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이 대부분이 수입이라는 거. 이게 뭐 밀 같은 건 뭐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농업을 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립농업 기술.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뭐 이 위기는 넘어갈 겁니다만은 더한 위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좋은 먹거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뭐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편은요. 혼합사료. 아마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료 만드는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다음 정보를 유보하고 또 현장 컨설팅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원이 있는 걸 어떻게 쓸 거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자원이 많이 나왔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데도 못 쓰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료가 될까? 또 저장 기술이 없고요. 이런 활용하는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는 뭐랄까 알려드리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방법으로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도움되는 건 받아 쓰시고 아닌 건 이제 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혼합사료 편에서 아니면 이제 자가사료 100% 만드는 것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